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짱구 황금일장입니다. 오늘은 제갈량TV 사무실 바로 길 건너 사당동의 모아타운으로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낮 시간은 저희가 애청자님들 수많은 상담을 하다가 그치, 너무 바쁜 관계로. 네, 밤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이 야간 조명이 좀 정들라 그래요 이제. 너무 많은 애청자님들께서 지금 저희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밤이고 낮이고 그냥 불철주야 열심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밤을 가리면 안 돼요. 피디님 여기 오른쪽으로 잠깐 돌아주시면 앞쪽으로 보이는 데가 사당 사동 동사무소인데요. 네. 이 동사무소 사거리를 기점으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쪽이 사당 16 신통구역. 네. 그리고 안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그 안쪽이 사당 15 신통구역.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뒤돌았던 저 사당 사동 동사무소 그 뒤쪽으로 북측이죠. 네. 그쪽으로 모아타운부터 서측으로 모아타운 지주택 신통까지 네. 너무 많은 재개발 사업장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상도동도 핫하고 노량진도 핫한데 네. 사당동도 네. 그 여타 지역만큼 더 활발한 그런 그렇죠.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지금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네. 지금 대단지 3,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사당 15구역 신통계획이죠. 그쵸. 네, 신통 지난주에 사업장이죠.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조건부이긴 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강성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어서 네. 맞아요. 좀 협의를 해와라 이런 조건부로 드디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라고 하면 일단 평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당 이수가 사당은 2호선, 4호선, 그 다음에 이수역은 4호선, 7호선. 그렇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네. 그런데다 평지예요. 네. 그리고 3,000세대가 넘게 지어지잖아요. 3,000세대까지만 가시죠. 3,000세대. 예, 예. 현재로서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애청자님을 작년에 제가 거의 한 1억 투자로 사당 15구역을 매입을 해드렸는데 그쵸. 지금요 갭이 거의 한 4억 정도. 그렇죠. 4억 네. 중반대 들어가는 네. 거고요. 갑자기 그냥 한 몇 억이 올랐어요. 후보지 지정 선정이 되면 또 오르겠죠. 네. 이제 앞으로 후보지- 또 계속 오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왜냐면 사당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여기는 신통에 될 리가 없다고 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어머나. 왜냐면은 사당동 자체가 방배동보다 상권은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상권은 그러니까 좋습니다. 상권이 좋으니까 네. 재개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반대할 반대가 거라고. 그래서 강성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조금 쌌었죠. 사당 15구역의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과 네. 자력이요. 네. 저는 여기 가깝기도 하지만 저희 네. 애청자님들도 여기 많이 매입을 해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주 오는데 와 주민들이 추진 사무실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동작구청에 면담 가시고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서 강성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네.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문제 해결을 하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해내실 줄 알았어요. 네네. 네. 왜 이렇게 열정이 뿜뿜하시는 줄 혹시 아세요? 에이 그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 아픈 거죠. 말해봐. 아파트가 25억 가는데 지금 그것도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 동작대로를 딱 가운데 놓고 사당과 방배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동에서 사당동이 25억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당연히 동의하시는데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방배동이잖아요. 네. 방배동 지금 5구역 4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도 지어놓으면 30억은 가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무조건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동의를 할 무조건보다 수밖에 낫습니다. 무조건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동의율이 굉장히 높고 네. 그렇게 열성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 다들 뿜뿜하신 것 같아요. 사당동에서 현재 제일 사이즈가 큰 데가 바로 사당 15구요. 네. 그렇죠. 약 3,000세대를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신통이나 모아타운 중에서는 제일 사이즈가 크고요. 네. 그리고 극동하고 우성, 통합 리모델링. 그렇죠. 여기도 한 3,900세대 정도 나옵니다. 네, 네. 그 이외에 역세권, 남성역 근처의 역세권 재개발이나 이수역 근처의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들 그리고 이수역 바로 앞에 또 지주택으로 지금 10월 달에 분양을 앞둔 데도 네. 있어요. 그렇죠. 사당동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그렇죠. 지주택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모아타운까지 쫙 여러 개 사업장들이 다 나중에 도시정비가 되면 1만 세대 가까운 메모드급의 공급이 네네. 또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10년 안에 1만 세대다. 그럼 10년 안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는 3, 4년, 4, 5년, 5, 6년
2025년 안에는 공급은 중단돼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추진을 하는 동안은 개발행위 제한이 다 걸립니다. 맞아요. 네, 작년부터. 사당 이수, 그다음에 네. 남성역 일대가 이렇게 개발의 붐이 동작구청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왜냐면 2022년 여름에 그 폭우가 내리면서 여기 사당 일대가 침수. 지금 다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했었고 동작구에서 봤을 때 진짜 열악하다. 여기도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불타 올랐겠죠. 맞아요. 동작구도 상습 침수구역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22년에 그 침수 사건이 막 그 피해가 엄청 컸는데 네. 2023년에 바로 동작구청에서 사당 남성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구역별로 이렇게 여기는 모아를 해라, 여기는 신통을 해라 의견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동작구가 또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뭐 좀 개발한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신축 짓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로 그때 5월인가 발표를 하고 8월 달에 개발 네. 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다 네. 묶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신축을 못 지금도 졌어요. 서울 시내 여러 사업장 중에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서 알박기 하시는 신축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현금 청산 당하는 그런 네. 이제 물딱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네. 동작구의 행정이 굉장히 신속하고요. 오, 정말 그리고 대단해요. 그 TF팀의 이게 제가 좀 동작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저 측근 아닙니까? 네네 아닙니다. 네. 공무원 다른 같은. 행정관청보다는 네. 굉장히 열성적이고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네. 아마 이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천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원들의 이제 수익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당 15구역이 3,000세대 가까이 지어지잖아요. 네. 일반 분양이 900세대 가까이 나와서 네.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당동이 신속통합계획 역세권 활성화계획 네. 네, 그리고 모아타운 이 여러 사업장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반포나 잠원보다 일반 분양이 더 나와요. 왜냐면 보통 그러니까요. 총 세대수에서 30%에서 40%에 육박하는 일반 분양량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안에서 원 조합원이 못 되셨다고 하더라도 네. 추후에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노려보실 만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그럼 엄청 탁월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시간에 사당역을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올 수 있는 왁자지껄합니다. 그쵸. 왁자지껄. 네, 와, 역시. 젊은이들 많이 모여 있네요. 네. 그렇죠. 사당동은 교통으로 치면은 네. 사통팔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경기도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교통이 혼잡하기로 5위 안에 손꼽히는 네.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는 한 5시부터 막혀요. 막히지. 5시에 여기 사당역 오면은 진짜 차가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 차도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교통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교통의 네. 요충지지. 요충지 맞아요. 네, 서울의 네. 남부권에서 네. 관문 역할로는 이 사당역이 이제 네. 최고의 교통량이자 네. 그리고 수도권으로 나가는 직행버스들까지 네. 엄청 그래서 나고요. 환승버스가 곳곳에 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사당역 2, 4, 5선의 출구가 14번까지 있거든요. 네, 그 맞아요. 출구들이 다 사람들이 밀려서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통행량도 많고 그쵸. 예, 보행량도 많고요. 5시 되면 차 막힌다 그러셨잖아요. 네. 사당역 근처는 5시만 되면 모든 음식점이니 술집이니 모든 데가 다 꽉 차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당역이 이렇게 교통이 사통팔달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이 사당역으로 다 모여서 모임을 또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식당도 문제성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뒤에 한번 보세요. 광역버스 네. 예, 출퇴근 이 네. 버스 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지. 출근 네. 시간에도 저만큼 줄이 서 있고 퇴근 시간에도 저렇게 많이 줄이 서져 있는데 네, 사당역에서 온양온천까지 버스로도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엄청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뒤도로니까 SC은행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당역 사거리를 기점으로 저희가 서 있는 저 앞편이 낙성대 넘어가는 쪽이거든요. 아우 SC은행밖에 안 네, 보이는데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도 사당 12 신통구역부터요. 그리고 사당동 449 모아타운 구역까지 많은 또 사업장들이 지금 추진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네. 우리 황금배짱님이 좋아하시는 이 사당역 일대도 사당 이수 남성역 일대도 거의 다 한바닥 개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수역, 이수역. 지나면 그 하계시장 네네네. 쭉 올라가면 90년 초산에 맞- 우성 이차, 아파트 삼차. 2, 3단지 네. 그다음에 극동 아파트, 신동 아파트까지 네. 쭉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예. 아니 시간 지나면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죠. 빨리 하고 싶죠. 네. 그리고 네. 이미 용적률이 250%가 넘게 꽉 찼기 네.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사업성 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리모델링은 조금 그렇죠. 차라리 재건축을 해야 그래서 되는데 이런 그렇지. 생각도 들잖아요. 네. 왜냐면 네.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네.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하고 왜냐- 가치가 달라지죠. 그렇죠. 왜냐면 네. 우리가 실제로 방배동에 리모델링 한 애가 있잖아요. 네, 있죠. 카페 골목의 예. 쌍용예가. 예, 그렇죠. 예. 그런 신축 경우에 아파트 가격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재건축을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우선 당장 부담금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성하고 극동이 리모델링으로 통합 추진을 하게 된 때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참을 통합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미 진도를 뺐는데 이것도 네. 다시 좀 다시 백하기는 그렇죠, 조금. 그렇죠. 네, 또 이제 우리가 우성 아파트 얘기하니까 네. 예전에 인도에서 오신 애청자분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32평 아파트하고 40평대 아파트가 갭이 차이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막 금매 하나 나와서 부랴부랴 방송을 했는데 방송 보고 인도에서 전화가 오신 거야. 네. 그래서 인도에서 일단 계약금을 먼저 쏘시고 나중에 계약금 넣고 나서 오신 분이 계셔요. 인도에서 오신 애청자님도 그렇지만 네. 우성 2단지에 또 김광별님도 네, 맞아요. 정말 좋은 가격대에 들어가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손별별님도 네. 그 당시에 제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대 평형하고 40대 평형 금액 별 차이가 차이가 없었어요. 없었죠. 맞아요. 2, 3천 차이밖에 없으니까 네. 저희는 그냥 무조건 40대 평형대를 네. 그때 이제 추천을 좀 해드렸었고 이 오른쪽으로가 우리 PD님 보여주시면 이제 한참을 가야 되지만 거기가 이수역 사거리입니다. 네. 그 이수역도 475선 역세권이잖아요. 맞아요. 사당동에서 유일하게 지주택으로 성공하고 있는 이수 힐스테이트가 네, 네. 10월 달에 또 일반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 이수역 10번 출구 바로 코앞이에요. 거기도 네. 평지고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 네. 거기도 일반 분양 좀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 그 북측으로 연결된 데가 우리 제갈랭님 말씀하신 사계시장.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우성, 극동, 신동아도 있지만 옆으로 로이파크부터 해갖고 또 그쪽도 재개발 지금 한참 추진하고 네.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측으로 넘어가는 데가 또 대림아파트 재건축 추진하고 네. 있죠. 바로 그 서측으로가 또 현대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아파트도 지금 예비 안전진단 통과해서 네. 거기도 지금 금액대들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렇죠. 네. 만만치만 않은 것만 얘기하면 어떡해. 네. 얼마면 돼, 얼마면.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돈 얘기를 해야지, 돈 얘기를. 그렇죠. 사당 15구역, 16구역, 뭐 12구역 할 거 없이 지분당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가가 뭐 어디 블로그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5억대도 있다 이러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시잖아요. 다 6, 7억대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갭 투자가 거의 4억 이상 벌써 가격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후보지 지정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제 가는 그 찰나에 또 금액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미래의 그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네. 투자 금액이 완전 4억대긴 하지만 지하나 이런 매물 어쩌다 그런 것들은 한 3억대 후반도 거의 있지는 않지만 어쩌다 나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애청자님들이 진입을 하신다면 이 사당동의 가치는 현재는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하면 복잡하기만 하고 여기가 뭐가 좋은가 싶은데 사실 이 사당역 이수역은요 제가 얘기하셨잖아요. 사통팔다. 네, 그렇죠. 여의도, 종로, 강남, 심지어 경기도 네, 뭐 거기 수도권, 네. 강서, 강동, 네, 다, 못 가는 데가 다 없어요. 사통팔달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아까 이제 좀 너무 좋아. 대림아파트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옆에 또 사업장들이 또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얼른 번뜩. 얘기해.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 파출소가 있잖아요. 네. 그 파출소 바로 앞면 거기도 거기 빌라죠? 남성계 역세권이에요. 네. 남성면 역세권인데 네. 그쪽도 지금 역세권 재개발 와. 한참 추진하고 네. 있고요. 그쪽에서 또 서측으로 넘어가는 두산 위브. 네. 그 아파트 옆쪽으로도 또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거기에 신축 빌라 갭 1,500만에 사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죠? 옛날 얘기네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 시내는 이 사당역, 이수역뿐만 아니라 역에서 좀 가까우면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노후도가 조금 그렇죠. 노후도 비율이 좀 낮으면 모아타운. 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네. 정말. 여기서 네. 좀 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도로 진입부터 이런 조건이 좀 열악한 지역들은 거의 또 사이즈 크게 또 다 신통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당동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모아타운 추진하죠. 신통 추진하죠. 역세권 추진하죠. 아파트 재건축 있죠. 아파트 리모델링 있죠. 네. 그러면 모아타운부터 금액대가 딱 제일 소액으로 나옵니다. 네. 2억대. 신통
3, 4억대. 네. 사실 3억대는 좀 지금 물건 찾기 힘들습니다. 네. 역세권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대림 재건축 7, 8억대. 우성하고 구국진. 극동. 네. 거기도 리모델링도 지금 한 7, 8억대. 네. 그래서 금액대별로 내가 원하는 유형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정말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올라오는 재미가 있네. 그렇죠. 네. 종합 선물 센터네요. 맞습니다. 1억부터. 네. 사당동이 거의 구릉이 없어요. 맞아요. 네, 저쪽 현충원에서 아, 넘어오는 너무 좋아. 동작초등학교 있는데 네. 그쪽 뒤쪽. 그쪽 능선만 구릉인데 네. 그쪽 빼고는 거의 사업장들이 다 지금 평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당동 실제 이제 와보신 분들은 현재 사당 15구역이 사당 이수 뒤편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열악해요. 주차장도 거의 없고요. 막 맞아요. 그 길에다 다 막 차를 대놓고 네. 이래서 굉장히 지금 환경이 열악한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이 서초에 배우 주거지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재건축, 뭐 모아타운, 신통, 모아타운, 재개발 역세권. 이거 다 되잖아요. 그럼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러면 강남과 서초에 배우 주거지로 배우 주거지라고 하기에도 참 얘네 네, 자체적으로 아유, 이제 배우 아닙니다. 네, 배우 아니고 그냥 메인으로 주연급 조연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거듭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사당역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3번 출구 네. 쪽이에요. 사당역 네, 3번 출구 출구에 쪽. 보시면 네. 저게 그 사당 환승 복합센터를 한다는 거 한 지가 17년째 저러고 표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완공은 뭐 너무도 길고 28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네. 또 그때 가봐야겠죠. 네, 이 사당 복합 환승센터가 왜 필요하냐면 예.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환승버스 타려고 여기서 다 줄 서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막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겨울에 엄청 춥고 맞아요. 여름에 막 비 맞고 맞아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버스도 많이 오고 그렇죠. 여기 막 통근 버스들 이런 애들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저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사당역 주변에서 사무실 오픈한 지 20년 됐거든요. 네. 20년 전에도 저거 금방 된다고 해서 금방. 근데 그 금방이 지금 한 20년째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여기 사당역 사거리는 사실 서초구, 관악구, 네. 그리고 동작구. 네, 동작구, 네. 그리고 경기도 과천까지. 맞아요. 네, 경기도부터 서울시부터 각 구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비용 또한 협의할 부분이 많은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하 5층, 7층까지 내려가는 환승센터는 말 그대로 대개발이잖아요. 네. 대각선으로 보이는 저기 우성아파트. 네, 우성아파트. 방배 우성아파트도. 저기 재건축 얘기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하냐면 사당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면 그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성도 지금 동상이모 여기 네.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동상이모 네. 서로 그게 잘 협의가 돼가지고 될지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방배 네. 우성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비용이 네.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렇기도 어떻게 하죠. 보면 비용을 좀 덜게 하는 떠넘기기 식의 서울시에서의 지금 약간 푸시인데 네, 우성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도 아직 조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못 네. 빼고 있어요. 네. 네. 조금 돈 좀 기부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많이 보면 기부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내 아파트가 비 하나도 안 맞고 환승센터 네, 여기 연결이 연결을, 되면 네. 백화점도 지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집값도 만만치 않게 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반대를 하고 그렇죠. 주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 영향은 후고 당장은 돈을 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미래도시의 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전체가 아파트도 초고층으로 들어가지만 모든 개발을 다 지하에서 지하로 네. 다 통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곡 같은 경우가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예, 구간 맞아요. 구간이. 비를 안 맞기도 하지만 외부에 지금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실내에서 다 차단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요즘에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개발들이 다 가셔야되면 사실상 지하 세계가 되지 않을까. 지하의 모든 편의시설과 거기에 즐길거리, 문화, 상업 뭐 이런 복합 개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사당역 사거리가 우리 네. 몇 년 전에 강남역 다 잠겼듯이 여기도 맞아요. 만만치 않게 비 오면 막 잠겼었거든요. 뭐가 다 그렇죠. 둥둥 떠다녀요. 네. 늘 상습 침체고요. 침수. 침수. 네. 침체도 맞아요. 못 걸어가 침수되면. 교통도 침체. 네, 상습 네. 침수. 그래서 아유, 심지어는 사당에서 이수까지 보면 네. 교통이 늘 막히잖아요. 맞아요. 애청자분들이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 네. 이수 교차로에서 방배 오는데 네. 아니 충분히 10분이면 오잖아요.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30분이라도 안 오셔. 무슨 일 있나 보면 네. 아직도 거기 계시는 거야. 네. 차라리 차를 놓고 오시면 더 빠른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그 이유가 하루에 이 교통량이 사당역 네, 맞아요. 일대가 8만 대에서 10만 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습 교통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제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또 세웠잖아요. 사당 이수 가천 복합 터널을 지금 착공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언제냐? 예정은 또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혼잡한 교통량도 감소를 시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상습적으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국지성으로 비가 맞아요.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상습적인 침수 구간에 대한 네. 대책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당역 자체가 서울에서도 동무로부터 서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서울의 북부터 남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량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네. 오죽하면 서울 시내에 다 고가를 철거를 하는데 여기는 고가를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 네. 많은 교통량을 다 네. 복합 터널이 되고 환승센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고가도로로 다니는 교통량이 네.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 이수 과천 복합 터널이 개통이 되면 상습 침수하고 교통 침체. 침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침체. 네, 그래서 그 터널로 이제 교통량을 좀 분산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또 지하로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이 네. 또 만능이 아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렇죠. 지금보다 나아지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목표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 그렇죠. 좀 물 좀 안 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실제로 물도 푼 적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지하에. 우리 사당역 거기 그렇지. 우면산 무너졌을 때 진짜 그 뻘이요 깜짝 놀랐어. 그렇지. 뻘이 네. 건물 다 그냥 잠긴 거야. 네. 그래갖고 그게 또 며칠 있다가 해가 뜨니까 말랐잖아요. 네. 그래갖고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서 그거를 군인 아저씨들이 오셔서 다 맞아요. 퍼내는데 진짜 완전 다 개고생하셨어요. 네, 그렇죠. 끔찍해. 네, 다시는 그런 또 네. 사고는 없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당역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네. 게 지나가는 차들도 있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네. 신혼부부들은 회사 출퇴근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차 소리 때문에 목이 쉬었어. 아니 용이하게 그거 해야 되기 아니까 때문에. 그거 이렇게 막 여기 막 분진 이런 거 아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럴 이 수도 있어. 사당역 5분 거리에 있는 집들은 네. 다른 데보다 전세가율도 높고 그렇죠. 예, 월세도 높고 비싸고. 이런 맞아요. 현실입니다. 근접이 네네. 최고죠. 네. 그리고 솔직히 이 사당역이요. 만약에 신혼부부가 오시잖아요. 집 얻으러. 그러면 한 분은 삼성이야, 수원. 그리고 한 분은 여의도야. 그럼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집값이 전세 기준으로 한 4, 5천은 네. 약간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네. 밤을 세게 생겼어. 아, 몸이 약간 이제- 칼칼하다. 네, 그렇지. 네, 우리 애청자님 상담을 위해서 오늘은 네. 이만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도 오전부터 상담 이야기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네. 정말요. 자꾸 내일 봬요. 네. 개발 초입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우리 제갈량님한테 전화 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갈량 TV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못하냐? 살려봐! 살려! 저희 제갈량 TV의 애청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